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6일 목요일 아침 9시 40분입니다. 어젯밤에 미국은 또 갑자기 급반등을 하더라고요.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급반등한 것 같지는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옵션 동시만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옵션과 선물에 관련된 거, 파생 상품의 이익 때문에 시장이 크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엇갈린 경제지표 속에 경제회복 전망 및 에너지주 강세라고 돼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갖다 붙이는 건요. 실제로 어제 인베스팅닷컴에 그 경제지표 발표된 걸 보면은 솔직히 경제지표는 짜잘짜잘한 건 매일매일 어마어마하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신경 쓰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별 3개라고 인베스팅닷컴에서 정해주는 거, 이런 것만 우린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젯밤 같은 경우 국제유가에 관련된 요런 지표가 하나 나왔고, 유가 재고라고 하나? 한국말로 기름 재고라고 하나? 그거 하나만 어제 발표가 됐고 특별한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완전히 위험 자산들이 강세 모드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 갭상승해가지고 또 비리비리해서 또 단기 하락 추세를 이어갈 건가? 또 하락할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딱 제가 잠들기 시작한 다음부터 급등을 하네요. 네, 급등해서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자재들도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이 국제유가가 어젯밤에 3% 오르고, 구리도 어젯밤에 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에요. 구리, 유가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거 코스피하고 비스무리하게 움직이는 국제유가나 구리 이런 거 같은 원자재들도 급등하는 걸 보니까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아침을 맞이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뚜껑은 까봐야지 아는 거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하여튼 그래서 유가라든가 구리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얘네 같은 경우 지들이 올라봐야 솔직히 정고점을 얘가 넘고 또 엄청난 랠리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얘도 어떤 고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나 싶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이런 원자재들도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참 타이밍 잡기가 참 더러워서 그렇지, 어쨌든 올라오면은 저는 계속 이게 숏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찬스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굉장히 혼조한 구간이긴 한 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지금 일목균형표 그런 걸 띄워놨는데, 구름대 이런 저항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못 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것도 또 뛰어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장 상황이 혼란하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젯밤에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하여튼 또 그래요. 이 미국 주식시장하고 원자재는 또 많이 올랐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젯밤 보시면 또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장 초반에 분위기 괜찮았는데 장 막판 되면서 갈수록 낙폭을 키우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긴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마감을 했더라라는 모습입니다. 정말 어쨌든 혼란의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모습들이요. S&P 미국 쪽은 아주 진한 초록색, 유럽 쪽은 진한 빨간색, 그죠? 오늘 아침 일본은 또 오르네요. 어쨌든 하여튼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제가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개별 자산별로 해서 지지와 저항 확인하면서 각계 전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드리고 있죠. 강한 놈은 강하다고 인정해주고 갖다 버려놓고, 약한 놈은 이제 패야죠. 약한 놈은 잡아다 계속 숏을 잡고 후려 팰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우리의 전략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 미국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제가 어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 단기 하락 추세가 강화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끝나려면은 하여튼 장대봉이 뭐가 하나 튀어나와야 된다. 이게 아래로 장대봉이 튀어나오든 위로 장대봉이 튀어나오든 튀어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위쪽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붕괴시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양봉이 튀어나왔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일단은 적절한 해석일 것 같긴 한데요. 알 수가 없죠, 아직까지는. 일단 어제 나온 봉을 보고 우린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나스닥도 어딘가를 붕괴시키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올라왔네.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나 보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긴 되겠어요. 요런 점들. 이게 솔직히 뭐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상승이 속임수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지켜보긴 하겠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그래서 크게 내려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일단 가야 될 때 못 갔거든요. 가야 될 때 변동성 지수가 위쪽으로 올라갔어야 될 때 일단은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모습만 보면 이게 뭐 속임수다 뭐다 뭐 그런 건 일단 다음에 판정되는 거고, 일단 지금 현재 어젯밤 미국의 마감으로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열려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이 변동성 지수가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빅스가 대략적으로 이런 박스권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박스권 절반 자리에서 가야 될 자리에서 지금 못 가가지고 아래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아래쪽으로 가고 또 이 자리를 붕괴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정도로 가능성은 열어놓긴 열어놔야 되겠는데, 근데 요즘 뭐 시세의 연속성이라는 게 얼마나 있나, 또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런 시장이니까 어쨌든 어젯밤에는 올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머릿속을 리셋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제 올랐다고 오늘 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평상시에 추세장이라면 어제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건 추세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일단 드릴게요. 나스닥 변동성도 뭐 안 봐도 그렇죠. 나스닥 변동성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박스권 대충 한 절반 정도 되는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더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뭐 유럽은 하락 마감하고 뭐 미국은 상승 미국은 상승 마감하고 원자재들이 급등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 계속 특정 자리에서 뭐 지지와 저항을 그냥 박스권 내에서 일단 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 단기적으로 방향성이 없어졌죠. 단기적으로 물론 이렇게 양봉 이렇게 많이들 만들어 놓고 어제 갔었어야 되는데, 달러도 위로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어제 갔었어야 될 자리에서 못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치명적이냐? 솔직히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 달러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치명적으로 보이진 않은데, 못 갔다고 해서 어쨌든 간 일단은 뭐 박스권으로 놀고 있구나, 이런 모습, 방향성이 없구나, 이런 모습을 일단 볼 수 있겠고,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반등 시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날 9월 14일 날 이 삼각 수렴형의 아래쪽 하단부 추세선을 붕괴를 시켰었죠. 그리고 일단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연속적으로 올라와야 이게 이제 뭐 어떤 그 지지력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긴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얘도 어떤 수렴형 모습을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 요즘 굉장히 혼란스럽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서로 힘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뭘 기다리겠어요? 9월달 FOMC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 추석 연휴에 있는 거요. FOMC 연휴, 그 FOMC 기간 동안에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럴 건데, 이제 거기서 뭐라 하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겠죠. 근데 이제 어젯밤에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안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화두가 테이퍼링이었죠. 사실상 테이퍼링은 이제 연내에 한다는 게 뭐 거의 사실이잖아요. 이제 연내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건 좀 극단적인 의견이 된 거고, 이제는 사실상 테이퍼링은 연내에 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9월 FOMC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오히려 테이퍼링이 아니고 금리 인상 예측 점도표지 않냐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그러니까 테이퍼링 일정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은 벌써 어쩌면 테이퍼링 이슈를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긴 있거든요. 연내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몇 달 됐잖아요. 이걸 지금 연내 테이퍼링을 재료로 활용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거 금리 인상 쪽에도, 금리 인상 점도표 쪽에도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테이퍼링보다 금리 인상 점도표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그런 게 더 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장기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테이퍼링 앞두고도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 거는 어쩌면은, 안 그래도 어제 저 비트코인님이 말씀해 주셨나요? 그랬는데 이게 그 기준금리 전망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참 복잡한 시장입니다. 눈앞에는 테이퍼링이 와 있고, 한편으로 금리 인상 스케줄도 좀 신경이 쓰이고, 어쩌면 벌써 시장은 테이퍼링은 잊어버리고, 이건 어차피 현실화 됐으니까 이건 벌써 잊어버리고, 벌써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 쪽에 벌써 포커스가 옮겨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구간이다. 지금 일단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두 개가 던져져 있으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일단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아무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좀 더 우리가 겪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조금 더 겪어야 될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 추석 연휴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던져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냥 관망이나 하고 하늘이나 쳐다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오늘 그래서 이제 아시아장 분위기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저는 하여튼 어제 미국이 상승하고 원자재가 급등하길래 아이고 코스피 이거 415 선물 415 넘어가고 아시아장 분위기가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근데 또 그것 또한 또 지금 어긋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장 막판까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미국의 상승을 기회로 해서 갭상승 출발하더니 오히려 지금 아시아장은 팔아먹고 있거든요. 정말 알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죠? 저는 오늘 아시아장 좋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일단 팔아먹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자리들, 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라도, 예, 돈을 벌 목적이 아니고 공부나 경험을 쌓는 목적에서라도 이런 자리에서 한번 숏을 잡아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 여기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일본 같은 경우는 음봉이 나오니까, 아무튼 얘도 어쨌든 계속 반등시 매도죠. 근데 일본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고점을 이때 한번 넘겼었기 때문에 좀 세다 그러면서 좀 눈치를 좀 잘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습니다. 중국은 10시 반에 개장하니까 뭐 지금 뭐 딱히 보거나 할 건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일본 같은 경우는 음봉으로 일단 밀리고 있네요. 참 하여튼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그래서 하여튼 오늘 한국 같은 경우 415를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했는데, 아침에 이게 보시면 갭상승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뭐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라면은, 일단 아침에 갭으로 415를 넘어서 출발을 했었어야지 415를 넘어가고 원웨이 상승이 가능하고 미국장의 상승을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어제 미국에서 원웨이 상승 나왔으니까 따라갈 거면 한국도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제 종가가 400 몇이었죠? 어제 종가가 413이었죠? 요즘 뭐 선물 5포인트 움직이는 거 아주 쉽잖아요. 그러니까 가뿐하게 갭상승으로 415 한 번에 딱 넘어가서 장대항공 뽑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할 거면 그렇게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늘 보시면 갭상승을 하면서 어디서 시작했냐면 414.5에서 시작했거든요. 414.5라는 이야기는 일단 오늘 415를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마감은 일단 봐야 되겠죠. 일단 이 갭상승이 414.5라는 얘기, 지난 2거래일 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쪽 그 8월 말쯤에도 415에 대한 테스트를 아주 오랫동안 했거든요. 415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인데, 근데 이제 어젯밤에 그런 미국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415를 넘어가지 못했다면 이건 어쨌든 저항으로서 일단 밀리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직도 불확실한 점은 그거죠. 마감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저렇게 갭상승, 저 정도로 갭상승 출발했다는 걸 보고 오늘 일단 415는 안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봉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 뭐 아래 꼬리가 얼마나 달리냐, 이제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이런 식으로 음봉을 마감해 버린다면은 지난 2거래일 동안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한국은 가야 될 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오늘이 원래 가야 되는 날이었어요.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콜옵션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콜옵션의 관점에서도 보시면 여기서 한 2, 3거래일 동안 지지력 만들었고,
또 지난 2거래일 동안 여기 어디서 또 지지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따박따박 지지력을 잘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지력을 만들었으면 이제 딛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올라갔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미국에서 좋은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지난 2거래일 동안 이렇게 버텼던 거, 지지력 만들었던 게 그대로 저항이 될 수 있겠죠. 이거 한 방으로 오늘의 음봉 만약 이렇게 마감하면 이 분위기 또 굉장히 또 싸해질 수 있다는 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추석 연휴라는 중요한 이벤트 하여튼 휴장이 길게 껴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일본 증시도 갭상승 출발해 갖고 음봉으로 이렇게 밀리는 걸 보면 물론 한국만큼 저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지만 그런 걸 보면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장은 갭상승 이후에 팔아먹는 움직임이 일단 나타날 것 같긴 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모르는 건 이제 아래 꼬리가 얼마나 달릴지, 몸통의 길이가 얼마나 길어질지 이런 거에 관해서 솔직히 뭐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 일단 뭐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지켜볼 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 저렇게 마감을 해준다면 오늘 상승해야 될 자리에서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숏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좀 내쉴 수는 있겠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도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은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0.5%나 상승 마감했고 음봉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상승 마감을 해서 여기 뭐 77,500원 정도를 뭐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미국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면은 또 그러면 이제 분위기 또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뭐든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야 될 때 못 가면 반대로 얻어맞게 돼 있는데 일단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어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참 코스닥 시장은 저도 하여튼 정말 뭐 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실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거의 뭐 전 세계 넘버원 증시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도 무지하게 강한데요.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고점은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진짜 현금 100%이고 마음에 상처도 없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저였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저라면 갭 상승했을 때 바로 숏을 한번 진입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다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프레시한 상태가 아니죠. 우리 지금 다들 지쳐있는 상태죠. 또 그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건 여유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 웬만하면 어쨌든 그 21선, 지금은 21선이 올라갔으니까 21선이라고도 안 할게요. 지금은 최소 현물지수 기준으로 1490은 붕괴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1510을 붕괴시키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1510 부근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놀았었기 때문에 이제 1510의 의미는 좀 퇴색한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숏 배팅 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자리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자리예요. 여기가 직전 저점이잖아요. 이 자리를 붕괴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붕괴시켜야 더 가겠죠. 네, 그죠? 그런 점들, 그 기준을 살짝 좀 바꿔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150 지수는 여전히 여기서 2018년 1월 달부터 해서 내려오는 이 큰 추세선의 상단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여기 어딘가에서 저항을 의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갭 상승을 하면서 고점이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저런 거에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참 어젯밤에 이제 어젯밤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갖고 미국이 오른 걸 보고 한국 많이 오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계속 느끼는 점이 뭐예요? 미국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한국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 뚜껑 열어봐야 된다. 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FOMC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